이자로 사용하는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을 최상층으로 올리는 게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수익이 높아지는 방안이기 때문에 네. 누군가가 꿈꾸는 부동산을 사례로 들었지만 네. 대단히 이제 개인적으로 현실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터테이너들의 워너비 부동산을 듣고 조언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워너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인터뷰한 엔터테이너는요, 바로 SBS 희극인실의 대의원 역할을 맡고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쪽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개그우먼 김다혜 씨거든요.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급식걸즈에서 차라리 역을 맡고 있는 개그우먼 김다혜 다혜부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네. 이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1, 2층에는 네. 이제 가게를 하고 싶어. 본인이 직접? 가족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카페 같은 거를 1층에 하고 2층은 이제 저의 뭐 스튜디오 스튜디오로. 정도로 하고 싶고 3층에는 내가 살고 4층에는 저희 동생이 살고 5층에는 우리 엄마가 살고 6층에는 새를 줄 거예요. 제 친한 친구한테. 옥상에 테라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테라스로 강아지. 그냥 본인이 사용할 테라스. 거기서 이제 삼겹살 구워 먹고 와. 강아지 좀 이렇게 산책 못할 때 딱 네. 하고 그리고 별 누워서 딱 보고 지역은 서울권 게스트들이 또 놀러 올 거 아니에요. 어머. 그럼 한 층을 줬으면 좋겠어. 7층 정도로. 아니 근데 이번 분은 너무 저도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 난감했어요. 왜냐면 진짜 워너비 부동산을 얘기하려니까 진짜 꿈꾸는 것만 얘기를 해서 네. 사실 이게 현실성이 있나. 네. 제가 박사님이 이분을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컨텐츠에서 초반에 이렇게 했던 이제 그분들은 네. 대부분 주택이었는데 예.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만 또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선이 많이 바뀌었죠. 네. 예. 아무래도 조금 이제 유명세가 좀 있고 수입이 좀 있다 보니까는 네. 그런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이게 네.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또 인기를 얻어가지고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꿈꾸는 게 이제 뭐 주택 쪽이었다 이런 분들은 또 갑자기 이런 마인드를 가지기 힘들어요. 수익형으로 그렇죠. 해서. 네. 근데 애초부터 이런 수익형 뭐 주거하고 겸용이 이제 많긴 하지만 네.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의사결정할 때 생각 하나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네.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작은 생각 하나 차이가 이제 어떤 투자를 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 김다혜 씨는 생각은 수익형 빌딩에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구성을 봤을 때는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얘기한 대로 1, 2층에 카페랑 뭐 스튜디오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임대를 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직접, 가족이 직접 네. 직영을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3, 4, 5층에는 이제 가족별로 이렇게 네. 집을 갖고 싶고 6층에 또 게스트하우스 주고 그 다음에 7층에는 또 강아지를 또 키운대요. 그래서 네. 강아지들이 뛰어놀 수 있는 테라스 이제 정말 정말 꿈꾸는 정말 자기만의 건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포인트는 바로 직영 운영이었어요. 네. 수익형 빌딩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 어떤가요? 수익률이나 뭐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 네. 직영이라는 개념이 네.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아마 최고의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최고의 대안이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저는 이제 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네. 안 되면 내가 하지라는 대안이 있어야 돼요. 자, 공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공실에 나도 안 할 그 공실 공간을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빌려준다는 게 이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투자할 때도 저기는 안 되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음. 할 정도의
그 공간이라고 하면은 투자해도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는 돼야 다른 사람도 거기에 그렇죠. 이제 임대를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그 공간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입지다라고 했을 때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하면은 예,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임차인의 마인드가 아닌 상황에 관점이 아닌 상황에서 그냥 나는 소유주다. 네. 라고 했을 때는 그 입지가 안 보입니다. 그냥 단순히 정말 건물 빌딩만 사놓고 이제 내놓으려고 하면은 그림이 안 그렇죠. 그려지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직영이라는 개념은 정말 좋은데 제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게 김다혜 씨께서는 네. 임대를 주기 전에 미리 이 계획을 네. 선계획이 직영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저는 임대를 주고 만약에 임대가 안 나갔을 경우에 그때 대안으로 설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예. 다른 사람이 좋은 임대를 지불하고 쓰겠다고 하는데 네. 내가 굳이 미리 그런 계획을 세워서 쓰겠다고 하는 거는 순서가 좀 안 맞다고 볼 수도 있겠죠. 사실 직영으로 하면은 임대 수익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김다혜 씨가 또 얘기한 게, 이분은 또 바로 또 서울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분은 부동산에 대한 정말, 사전 정보보다는 네. 정말 꿈꾸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네. 바로 서울권 7층짜리 빌딩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예. 일단은 현실성이 가능한가 한번 어느 정도 투자금이 필요하고 대출을 당연히 껴야겠죠.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한지 네. 좀 알려주시면 그래도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네. 뭐 서울을 지정을 하셨지만은 서울하고 그다음에 경기, 네. 그다음에 광역시, 네. 그다음에 시급 정도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야지 네. 보시는 분들도 뭐 서울만 계속 하냐 그쵸.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균적으로 해서 네.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렇죠. 처음부터 대출을 포함해 버리면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100% 매물 금액이 뭐 100억이다. 네. 그럼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제하에서 하고 나서 네. 마지막에 대출이 몇 퍼센트 하면은 투자 자금이 몇 퍼센트 든다 이렇게 네. 할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주거를 겸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7층 건물 정도의 주거를 겸한다라고 했을 때 땅의 이 용도 지역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 뭐 1종, 2종 이런 게 있죠. 네. 자, 이 상업용도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고 카페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거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최소한 주거 2종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2종 정도. 근데 네. 주거 2종인 경우에는 뭐 지방하고 또 다르겠지만은 네. 예, 서울인 경우에는 용적률이 200%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땅이 100평이면은 건폐율은 60%. 네. 예, 100평짜리 60평 정도의 바닥 면적이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위로는 용적률이 되겠죠. 그렇죠. 용적률이 200%니까 네. 200평까지 지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60평으로 200평을 그 최대한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올린다고 하면은 네. 몇 층이 나올까요? 한 3층? 예, 3층 반 정도 네, 나오겠죠. 3층 반? 네. 7층짜리를 원하니까 그렇죠. 예,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네. 그럼 이 정도라고 하면은 준주거를 볼 수가 있겠어요. 예, 준주거라고 하면은 네. 건폐율 60%의 서울 기준입니다. 이제 네. 각 이제 자치단체 지역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은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이제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60%의 용적률이 400%거든요. 400% 준주거가. 예. 그러니까 이종하고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100평이라고 하면은 예, 바닥 면적 60평에 네. 이 올라가는 게 400평이 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예, 예. 그러면은 60평씩 6636 6층 6층에 반 정도에. 예, 한 40평 40평. 정도가 네. 이제 7층이 딱 나오겠네요. 그러네요. 네. 예.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네. 토지 100평이면은 바닥 면적이 60평짜리를 지을 수 있고 그렇죠. 토지가 50평이면은 30평짜리를 지을 수 있겠죠. 네. 그럼 조그마한 카페를 한다. 그러면은 30평짜리로 해서 가능하죠. 그러니까는 네. 50평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예, 땅을 100평으로 하게 되면은 2배의 크기가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계산을 할 때 어디 땅값은 다 다르니까 그렇죠.
제가 땅값보다는 이제 보통 이 빌딩을 매매를 하게 되면은 작은 빌딩들은 땅 평당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 신축도 있고 뭐 40년 된 건물도 있고 그렇죠. 예, 건축물의 가격하고 토지 가격하고 합친 게 예, 부동산 가격인데 그렇죠. 되게 보면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예. 땅 평당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많이 하기도 해요.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좀 큰 빌딩들은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게 아니고 네. 예, 건축물 연면적 평당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연면적 가격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팔 때도 음. 몇 평형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사용하는 존용하고 그 다음에 공용까지 합친 뭐 분양 면적이라든지 네. 이게 연면적 평당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봤을 때 네. 토지 100평을 기준으로 한 거하고 네. 50평 기준으로 곱하기 해버리면 되니까 네. 토지 50평 기준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50평 기준일 때 바닥 면적이 30평. 그럼 30평짜리가 6개 층, 그럼 네. 180평이죠. 네. 그리고 7층이 20평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나머지 한 10평 정도가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라스. 그렇죠. 예, 근데 옥상 공간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옥상 공간에 여유 공간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 예. 그 지금 뭐 강아지를 뭐 7층에 이렇게 놓을 수 있는 테라스라고 했는데 네. 실제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네. 예, 남는 공간을 테라스로 쓰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뭐 강아지 전용으로 한개층을 이렇게 하는 건 그렇지. 좀 아깝잖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3개층을 주거로 한다고 했으니까 네. 이 3개층이 각 한 세대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3개층에 그 위층을 지금 또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예. 한다고 했는데 네. 아마 이것도 뭐 직영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서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연면적 평당 4천만 원 정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면적 평당 예. 4천. 그러니까는 이제 전체 아까 우리가 5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용적률이 400%니까는 5, 4, 20, 200평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200평에 4천만 원 하면은 가격이 얼마가 나옵니까? 80억인가요? 예. 예. 80억짜리 빌딩이 나오겠네요. 예,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리고 이제 광역시로 들어가게 되면은 서울의 평당 가격하고 광역시하고 비교하면은 광역시가 한 50% 정도, 절반 5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네. 경기도는 서울 대비해서 한 70% 정도. 그러니까 80억이니까 네. 경기도는 56억 정도, 예. 예, 광역시는 40억 정도, 예. 지방 10급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서울에 한 3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24억 정도. 예, 24억 정도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물론 이제 평균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입지에 따라서 다르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 네. 많게는 30%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러니까는 저렴하게 매입을 음. 했을 때는 막 지방에 있는 네. 뭐 한 15억 정도 이렇게도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수익률 같은 경우도 연동이 되는데 네.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를 임대를 놨을 경우에 네. 서울은 3% 내외, 네. 그 다음에 경기도는 플러스 1 하면 돼요. 4% 내외. 네. 광역시는 또 여기서 플러스 1, 5% 점차 내외. 올라가네요. 네. 그리고 지방 10급으로 들어가면은 6% 내외. 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네네. 물론 8%, 10% 하는 매물도 있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수익률을 하는데 지금 직접 사용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공간을 빼면은 네. 수익률이 줄어들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에도 네. 매입을 할 때 80억짜리 빌딩이다. 네. 그러면은 내가 50%를 대출을 받겠다. 네. 그럼 40억이 들겠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앞서 콘텐츠에서 예비비라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예, 10%? 얼마라고 했습니까? 10%죠. 예, 매매 금액의 10%. 그러면은 안전한 투자 자금은 대출이 되는 그 비율에 플러스 10%. 네. 한 80억에 50%가 대출이 되면은 60%가 되는 거죠. 네. 그럼 68, 48, 48억이 내 돈이 있어야지 80억짜리를 할 수 있다. 그러네요. 그럼 서울에서 하려고 하면은 그 정도가 이제 있어야 필요하다. 네. 근데 대출을 많이 받겠다라고 하면은 물론 많이 받고 이제 투자 자금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은 0 레버리지가 나오는 이자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죠. 대출을 가능하면 줄이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수치상으로 이제 막 방금 수학 공부를 좀 한 것 같아서 조금 네. 복잡하긴 한데 네. 어쨌든 이렇게 좀 수익률이나 이제 투자 자금 대출 이런 걸 대충 따져 보니까 김다희 씨가 얘기한 직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빌딩 투자는 네. 사실 현실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박사님이 보실 때 어떠신가요?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이 세계층이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예, 우리 뭐 가족하고 이제 진행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라고 네. 했을 때 네. 이런 특이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내가 직영을 하겠다. 네. 직영을 하겠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영업에 대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 네. 당연히 임대를 주는 것보다는 수익은 높을 수 있겠죠. 자기가 직접 이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는 내가 거니까. 가게를 차려서 카페를 하는데 네. 그 카페 영업이 잘 된다고 하면은 임대 수익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이고 근데 영업을 못 해가지고 성적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임대를 주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입지가 안 좋아서 안 된다고 하면은 들어온 임차인도 나중에 나갈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네. 예. 그 정도 임대료 정도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은 직영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네네네. 예, 그래서 현실성이 있냐 없냐는 네. 또 입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지금 김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네.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직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김다혜 씨 조금 어떻게 보면 꿈꾸는 정말 워너비 부동산을 네. 저희가 한번 현실화 해보려다 보니까 이제 네. 수치도 나오고 조금 복잡했는데 네. 박사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네. 우리 김다혜 씨에게 한마디 조언이나 총평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이제 개인적으로 현실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스튜디오라든지 네. 카페라든지 뭐 네. 전체를 뭐 직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일부는 임대를 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이제 그 조언을 좀 드리자고 하면 네.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네. 지금 7층까지를 계획을 해놓고 지금 1층이 카페, 2층이 스튜디오, 네. 그 다음에 자가로 사용하는 게 3계층, 3, 4, 5층, 네. 그 다음에 6층을 게스트하우스, 예. 7층을 테라스 있는 애견 일쪽으로 지금 잡아놨잖아요. 네. 자, 가능하면은 자가로 사용하는,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을 최상층으로 올리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7층 부분이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나오겠죠, 그죠? 그렇죠. 예, 30평을 했을 때도 한 20평 가까이 나오니까 네. 거기다가 테라스를 넣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럼 7층, 6층, 5층을 자가로 사용하고 네. 게스트하우스는 규모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 층을 이제 묶어서 게스트하우스로 임대를 주든 네. 아니면 직영을 하든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2개 층을 하고 뭐 2층 정도를 스튜디오를 한다든지 예, 그렇게 될 것 같고 1층을 카페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그리고 카페를 1층하고 2층 2개를 하되 스튜디오를 겸해서 한다든지 네. 예, 그렇게 복합으로 이제 하면은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게 보면 시청하신 분들이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또 꿈꾸는 거를 이제 허황되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작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미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수익이 높아지는 방안이기 때문에 네. 누군가가 꿈꾸는 부동산을 사례로 들었지만 네. 저는 얘기할 때는 실제 이렇게 해야지 현실적으로 맞는 투자다라고 네. 하는 부분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다희 씨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도 투자의 시선이 바뀌는 이번 컨텐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다희 씨의 워너비 부동산을 우리 엔터 부동산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터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